지금 난리가 난 윤석열 기자회견을 두고 한두 분만 더 질문을 받겠다. 73분간 증문즉답을 했다. 심지어 민감한 질문에 미소도 지었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뽑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3년간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다. 그러면서 민생을 챙기겠다. 이게 언론의 역할입니까?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그냥 자화자찬 그 자체였다는 게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보시다시피 한 기사의 채팅이 수천 개씩 달릴 정도로 민심은 들끓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그저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건전재정 타령하고 민간주도 성장 자랑하고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하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다 하고 이외로도 외교에 대해서도 지평을 크게 넓혔다.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다. 본인이 얘기하는 것 그대로 뒤집으면 지난 2년입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확대가 됐다. 그래서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경제적 기회를 더 확장시키겠다. 심지어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서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했던 거고요. 결국 노사 모두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까? 심지어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첫 사과를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기자회견을 보신 분들은 얼마나 기가 막힌 제목인지 아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저렇게 언급한 건 처음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진짜 사과를 했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은 이거였습니다. 특검은 수사기관에 부실 수사가 있을 때나 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특검을 거부한 셈이고요.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정치행위 아니냐. 이런 망언까지 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아내 수사 언급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게 핵심인데 무슨 사과를 초점으로 맞춰서 제목을 씁니까? 그리고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피의자 이종섭을 왜 임명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이상한 답변을 하고요. 출국 금지 사실 몰랐냐고 묻자 공수처 탓을 합니다. 공수처 문제 제기를 했으면 특검을 하자니까요. 근데 또 수사에 대해선 공수처 수사를 보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는 것 같고요. 심지어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 이런 하나만한 소리나 하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우리가 믿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심지어 한동훈 사퇴 요구설에 대해서는 오해를 바로 풀었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까도 끝이 없구나. 뻔뻔함의 극치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유승민 전 의원도 이런 말을 하는데요. 특검은 모두 거부하고 중요한 질문엔 동문서답이다. 이게 한 줄로 핵심 요약한 거 아닙니까? 즉 하나만한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고요. 앞으로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틀린 말 하나 없는 상황인데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던 게 바로 과거의 윤석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특검을 미루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고 덮어버리려 하고 있고 이러니까 횡설수설한다. 이런 말과 함께 중요한 질문엔 동문서답이나 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 기자회견은 안 하는 이만 못했다고 봅니다. 이러니까 억지로 나온 거 아니냐.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야권에선 맹폭을 가하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고집불통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절망해야 되냐. 이렇게 비판을 했죠.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전혀 호응은 안 하고 그냥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게 어이가 없다는 비판이고요.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국가와 국민이 처한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걸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똑똑히 보여줬다.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이것도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건데 심판을 각오하란 얘기고요. 결국 김건희 씨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그대로 확인시켜준 거죠. 그렇게 이재명 성역화 타령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방탄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정작 김건희 방탄에 대해선 김건희 성역화에 대해선 입도 뻥끗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했네 뭐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할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는 게 결국 윤석열 메시지의 핵심 본질 아닙니까? 심지어 이종석 귀국을 위한 급조 의혹을 불러왔던 방산공관장 회의에 세금이 7천만 원이나 쓰여졌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도주 대산 논란에 이종섭 씨를 귀국시키려고 급조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회의, 여기에 세금 7천만 원이 쓰였다는 것으로 확인된 거죠. 합치면 총 지출 예산은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임종근 전 사단장도 여전히 파렴치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긴 입수 지시를 안 했다. 이건 현장 문제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데요. 저래놓고 자기가 고위 간부라고 얼마나 거들먹거렸을지. 어휴,
사고 현장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해병대 수사관의 질문에 나는 오히려 안전을 수십 차례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들어간 게 문제 아니었냐. 직접 책임은 부하에 있고 간접 책임은 해병 문화에 있다. 현장에서 복장 등을 사단장한테 지적받고 잘 보이고 싶어서 강물에 들어가 수색했다는 진술도 있다. 이렇게 말하자 아니 난 지적을 한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걸 교육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심지어 현장에서 입수를 거부했어야 정상적인 현장 지휘자의 위험 예지다. 심지어 천안함 때까지 언급하면서 그때도 구명조끼가 없었다. 그러니까 나 책임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안전이 알파요 오메가라고 수시로 강조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러니 관련 유튜브 영상에도 대부분 비판적인 반응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사단장이냐.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이다. 사단장이 저렇게 뻔뻔하고 비겁할 수가 있냐. 밥질이라고 했지 쌀 씻으라고는 안 했다. 이 소리나 마찬가지 아니냐. 도대체 임성근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 거냐. 특검 가면 이건 탄핵감이다. 이런 얘기에 많은 공감이 이어지는 게 현실이고요. 이거 결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의 강도도 높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치소 접견도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검찰의 사건 조작을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선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꾸렸습니다. 검찰은 이런 특별대책단의 활동을 방해하는 걸 넘어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방식으로 조작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고요. 구치소 측 불허로 접견이 불발됐는데 관련 지침 얘기를 하면서 장소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하죠. 지금 법무부와 수원지검이 조직적으로 술자리 회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이거고요. 이후로도 지금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죠.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에서도 진작부터 비판을 했던 친윤라인 핵심 검사 중에 한 명이고요. 최근 석방된 김용전 부원장은 거짓말로 사건을 만들었다며 조작 검찰의 범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숨쉬는 것도 범죄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조작 검찰들의 범죄를 반드시 밝히겠다. 이런 의지를 전했고요. 오늘 속보로 이런 얘기가 전해졌죠. 이재명 대표의 개항을 보궐선거 당선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면서 사방에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원고 측이 패소했다는 거고요. 무슨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 그러고 위조된 투표지가 있었다 그러고 아주 별의 별소리들을 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5.4%포인트 차이로 입법을 독식해놓고 힘자랑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욕을 먹는 거고요. 협치가 보이지 않는다. 민심은 오만함에 가장 냉혹하다. 아니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회 압수수색이 22번 있었는데 21번 즉 95%가 민주당을 겨냥한 겁니다. 이런 와중에 저런 식으로 무슨 입법 폭주네 독주네 오만함이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막 본인들은 잘난 것 같고 막 나 합리적인 것 같고 막 그렇습니까? 진짜 오그라들어서 못 봐주겠고요. 이런 상황에 추경호 씨가 국힘의새 원내대표가 됐죠. 단일 대우 얘기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 박근혜 탄핵 때보다도 낮습니다. 심지어 더 이상 바뀔 기미도 안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결국 김건희 최혜병 특검에 대해선 받을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추경호 씨가 원내대표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도 단일 대우를 외치는 거 과연 국힘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무튼 민주당에서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데 이 검찰 문제부터 궁극적으로는 언론 문제까지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